1교시는 이제 입학과 진급 처리인데요. 앞부분에 환경 설정이 있는데, 자, 요거는 저희랑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교육과정 담당자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설정을 하셔야 되지만, 입학과 진급 처리할 때는 별도의 환경 설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입학 처리를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교육감 전형 학교들은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일괄 업로드 해주시고요. 저희 특성화고는 이제 학교장 전형으로 대부분 이제, 학교장 전형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저희 특성화고는 학교에서, 그 업로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업무 절차를 보시면, 그 표 두 번째 줄, 두 번째 칸 보시면 중학교에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중학교에서는 생활기록부를 마감하시고 건강기록부를 마감하신 다음에 고등학교에 사전 전송하기 위한 사전 일괄 승인 처리를 해두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을 다 업로드한 다음에 자료 전송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중학교에서 사전 일괄 승인 신청을 해놓은 학교는 바로 전송이 되는 거고요. 또 뭐 건강기록부나 생활기록부 마감이 늦어져서 일괄 승인 사전 신청이 안 된 학교는 조금 늦게 자료가 도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여기서 지금 고교 입학 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해서 요것들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들어오시면, 올해부터 SATP에서 고교 입학 시스템이라고 해서 아마 특성화고에서 입학 담당하시는 분이 조금 이제 많이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업무 포털에서 고교 입학 시스템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입학 대상자를, 됐다. 네, 여기에서 이제 합격 사정 관리에서 저희가 이제 입학 대상자 다운로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권한이 없으시면 요 권한이 있는 선생님께 요거 이제 루트를 말씀드리고요. 입학 대상자 다운로드를 합격자 다운로드를 하셔서 선생님들께 파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CSV 파일로 선생님들께 전송이 될 겁니다. 요게 혹시 요 권한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는 검정색 화면일 거예요. 근데 여기 설정에 누르시면, 지금 제가 보이는 것과 같이 하얀색 배경으로도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검정색, 색깔로 배경으로 보이실 겁니다. 자, 저희는 이제 여기서, 입학 대상자를 다운로드해서, 자, 지금 이제 보이는 그 화면이 실서버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임시로 만든 교육용 서버이고요. 가상의 학생들로 해서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실습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자, 처음에 다운로드 파일을 받으시면 CSV 파일로 받으십니다. 파일로 받으시면, 자, 그 자료를 여기 이제 다 입학 권한 다 있으시죠? 그러면 입학 대상자 관리에서 조회를 하시고요. 일괄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찾아보기 하시고 받은 파일을 업로드 하신 다음에 작업 실행을 하시면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학과별로 조회를 하시면 밑에 업로드된 학생들이 쭉 나오고요. 요 학생들을 오른쪽으로 다 보내시고요.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 보내실 때도 선생님 학교에 학생이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셔도 되고요. 보내신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자, 요거를 오른쪽으로 다 보내신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자, 예를 들어 저장을 누르면, 자, 저장 시 입학생으로 추가되며 출신 학교로 자료를 요청합니다라는 창이 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작년 3세대에서는 요 학생들을 불러오고 다시 이 학생들에게 전송 요청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클릭 횟수가 한번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일괄 추가해서 이 학생들을 찾아보기에서 파일을 업로드 하신 다음에 자, 조회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보내고 대상 학생들을 오른쪽으로 추가하시고 저장하시면 자동으로 전송 요청까지 되는 시스템입니다. 본교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별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CSV 파일 받으시면 여기 일괄 추가해서 업로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일이
토탈을 보시면 인원수가 있는데요. 아마 이 학생들이 전체가 조회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가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개명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합격자 발표 이후에 반이 바뀌었다든지 그렇게 조금 개인정보가 바뀌었을 때는 그 학생을 이제 불러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또는 저희 이제 그 특수학급 학생들은 저희가 이제 공무두로 받으시잖아요. 이제 공무원으로 받으시면 그 학생들은 그렇게 없는 학생들은 다 개별 추가를 통해서 학교 찾기, 학생 찾기 누르시고 그 학생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하시고 저장하시면 그 학생들이 추가가 됩니다. 자, 여기서 개별 추가한 학생들은 반드시 체크하시고 전송 요청을 한번 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는 지금 특성화고에서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가 있다면 경기도 이외의 지역들은 또 불러와지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개별 추가하셔서 그 학생들을 불러오신 다음에 체크하시고 전송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토탈 인원수를 확인하시고 자, 다 맞으면 이 학생들을 전체 체크하시고 물론 여기서 한 명씩 이렇게 대상으로 바꿔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전체 체크하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전체가 한 번에 일괄로 대상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저장으로 해주시고요. 자, 지금은 이제 그 임시의 학생들이고요. 아시겠지만 출신교에서 확인이 끝난 게 아니라 여기 자료 도착일이 중요하죠. 자료 도착 날짜가 정확하게 보이셔야지 자료가 전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토탈 인원수에 맞게. 자, 그리고 졸업생도 있습니다. 뭐 본교도 3명의 졸업생이 입학을 하고요. 졸업생도 같은 경우에도 졸업생을 추가해 주시고요. 추가해서 등록하신 다음에 자료 전송 요청을 하시면 해당 중학교에서 전송을 해 주십니다. 졸업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담당할 때 이제 중학교에다가 연락을 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미 학생이 뭐 학교에다가 전달을 했더라고요. 근데 또 혹시 모르니까 졸업생이 있다면 등록하시고 해당 중학교에 전화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검정고시나 또는 이제 기타 이제 외국에서 이제 학교 다닌 친구들, 특례 입학 대상자들이 본교에 입학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럴 때는 여기서 추가를 하시고요. 이제 검정고시를 클릭하시거나 자, 외국에서 학교 다닌 친구들, 이제 특례 입학 대상자를 클릭하시면 출신 학교명과 졸업 일자를 입력하지 않게 됩니다. 그쵸? 출신 학교가 없으니까 입력하지 않고요. 나머지 인적사항 입력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이 학생들은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만 등록하시면 되고요. 입학생 수를 정원에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되니까요.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 검정고시와 특례 입학 대상자가 아니라 여기 체크하시면 직접 입력을 체크하시면 나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대안학교가 아직도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있고요. 한국학교 학생들, 나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은 여기서 직접 입력을 체크하시고 선생님들께서 수기로 이제 학교명을 입력하시고 나머지 이제 인적사항들을 입력하신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요 기타란에는 따로 정보를 가져올 건 없고요. 여기서 이제 전체 저희가 입학생 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맞춰서 등록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입학생, 졸업생, 그 다음에 기타까지 해서 전체 입학생 수를 확인해 주시고 전체 자료가 도착이 다 돼야지 이제 얘네들이 이제 학적을 생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희 학교 거를 확인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다 들어오지 않았더라고요. 네, 아직까지는 다 들어오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잠시만요. 네. 어, 다 처리하신 다음에 이제 학적을 생성을 하실 건데요. 지금 여기 이제 교육용 서버에는 생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 학교 서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저희 학교에 입학을 들어가면 자, 일단은 학생들이 이제 다 자료 전송이 되면 여기 학적 생성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대상자 수를 확인하시고요. 대상자 수를 확인하시고 학생들이 다 들어왔다. 자료 도착이 다 됐다. 날짜가 다 보인다. 이렇게 하시면 학적 생성을 여기서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은 입학 관리의 요 메뉴에 관한 업무는 모두 끝이 납니다. 그래서 입학 관리에서는
요 메뉴가 끝이 나고요. 지금 다시 교육령 서버로 가겠습니다. 자, 교육령 서버로 가시면 입학 대상자 아까 봤던 거 여기서 다 확인하시고요. 일괄 생성해 주시고요. 지금 교육령 서버 없으면 생성을 해주시고 입학자 현황 조회는 그냥 이제 혹시 필요로 하시는 분이 계시면 가져다 드리면 됩니다. 보시면은 뭐 재학생이 몇 명이고 뭐 졸업생이 몇 명이고 출신 학교별로 이제 입학생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적을 생성해서 이 학생들을 이 중학교에서 온 학생들을 저희 학교 입학생으로 등록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이 학생들을 이제 입학생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이 학생들을 반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반배정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배정은 지금 권한을 다 받으셨을 텐데 학적에서 진급 대상자 반편성 관리로 가십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대상자 생성을 지금 저희가 요 서버가 2024 학년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25로 나오고요. 실서버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실서버에서는 선생님들 학교에서는 이렇게 2024학년도로 보일 겁니다. 지금 저희도 아직 신입생들 자료가 도착이 다 안 돼서 지금 여기 이제 도착이 되면은 제일 위에 칸에 입학생 대상자수 몇 명, 그다음에 생성이 나올 거고요. 1학년, 2학년은 학교에 지금 진급처리 대상자 숫자로 해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생성을 했기 때문에 생성 취소가 보이는 거고요. 선생님들께서는 대상자 수를 확인하시고 입학생 1학년, 2학년 다 생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학교에 유급자가 있거나 조기 진급자가 있으면 또 따로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 이전 연도에 뭐 2학년 중에 수업 일수가 부족해서 유급 처리가 된 학생이 있으면 이제 그 학생은 이제 유급 처리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2학년을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을 여기서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이 학생을 가지고 오신 다음에 그 학생을 2학년 대상자 수에 포함시킨 다음에 학적을 생성하시면 됩니다. 조기 진급자도 있다면 여기 생성하시면 되고요. 저는 유급자는 있었지만 조기 진급자는 한 번도 처리해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유급자가 있다면 그 학생을 해당 학년에서 추가하시고 학적 생성하시는 거, 네, 요게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요거 두 개 해주시고요. 자, 개인정보 때문에 다시 교육령 서버로 가겠습니다. 자, 하신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이 학생들 자료를 이제 그 학생들에게 이제 반편성을 나이스상에서 이제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주셔야 되는데 제일 간편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둘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둘 중에 택 1입니다. 일괄 반편성을 하시던지 개별 반편성을 하시던지 택 1이고요. 자, 일괄 반편성이 제가 이제 하는 방법은 저는 일괄 반편성을 주로 하거든요. 요게 이제 파일을 올리는 건데 저희 사실 특성화고는 지금 다 반배정이 다 끝나셨잖아요. 거의. 그래서 나이스상에서 뭐 반을 뭐 돌릴 필요도 없으시고 거의 끝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재학생과 입학생의 파일을 선택하시고 내리기를 하시면 어떤 파일이 내려지냐면요. 자, 지금 화면과 같이 엑셀 파일이 내려집니다. 제가 이제 한 줄 빼고 다 삭제를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지금 요거 두 개, 여기 노란색 음영 들어간 두 개를 제외하고는 나이스에서 기본적인 정보를 다 불러와 줍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파일을 내리기 하신 다음에 여기서 진급 방코드를 두 자릿수로 입력하시고 진급 번호를 1번부터 뭐 30번까지 이렇게 번호만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만 입력하신 다음에 그대로 파일을 바탕화면에 저장하시고 이 파일을 그대로 업로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 엑셀 파일 작업해서 업로드하면 반편성 작업이 끝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진급 처리도 그렇게 뭐 업무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선생님들께서 되게 뭐 전문직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선생님 동명이인도 잘 봐주셔야 되고요. 정말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 지금 내리기 해서 봤더니 문제가 뭐냐면 방코드는 반드시 두 자리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파일에서 이제 뭐 복사 붙여 오게 하면 괜찮은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입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한 자릿수로 나옵니다. 제가 이제 01을 넣어도
이렇게 되잖아요. 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혹시 나오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문의를 받았거든요. 혹시 이렇게 나오면 이거를 텍스트로 바꿔주시면 자, 01로 보이시죠? 네, 01로 바꿔주셔야지, 01로 해서 해야지 업로드가 되고요. 아까 여기 지금 이 내리기 파일이 일반, 이게 텍스트, 셀 서식이 텍스트로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이제 01을 했는데도 계속 21로 나온다. 그럴 때는 셀 서식에서 요거를 텍스트로 바꿔주시면 두 자릿수로 나오고요. 요거를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학교에서 뭐 마일스토고가 주로 해당하는데요. 뭐 1학년 때는 전체로 입학을 했다가 2학년 때 이제 과가 나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번에 4세대에서 해보니까 그 2학년 때 나눠지는 과를 거기까지는 여기서 아직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2학년 때 과가 바뀌는데도 1학년 때 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진급학과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진급학과는 확인, 그 다음에 진급 반코드 두 자릿수, 진급 반번호는 한 자릿수로 해서 진급 반번호는 그대로 입력을 하셔가지고 저장하시고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재학생으로 해서 파일을 찾아서 올리기만 하시면 반편성이 끝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반과 번호를 다 입력했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반편성 결과 조회로 가셔서 뭐 이전 반으로 조회, 그 다음에 배정반으로 조회해서 뭐 이전 담임 선생님과 또 배정반 선생님께 학생 명렬표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개별 반편성, 책 1 중에서 개별 반편성을 택하시면, 자, 여기서 이제 학생의 정보가 쭉 나옵니다. 쭉 나오면, 여기서 한 명 한 명씩 반을 클릭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인정보가 다 나오고요. 진급 학년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진급 반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란이에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체크를 해서 뭐 1반부터 8반 중에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파일 올리기가 조금 이제 뭐 잘 안 될까 봐 걱정이 된다. 그럴 때는 일괄 반편성을 하셔도 되고요. 뭐 저는 1000명까지는 해봤긴 해봤는데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면 개별 반편성으로 한 명 한 명씩 반을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을 선택을 해서 반을 이제 지정을 해주시는 거고요. 자, 개별 반편성을 한 경우에는 지금 화면 보이시는 것 같이 진급반만 넣기 때문에 번호를 또 부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 명씩 반을 넣고 번호 부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 진급 학년, 그 다음에 남녀를 구분할 수 있고요. 구분하면은 뭐 요런 것도 뜨고요. 아니면 그냥 상관없이 전체로 해서 성명순으로 할 건지 주민등록번호 순으로 할 건지 해서 작업실에 이렇게 하면 나이스에서 알아서 또 번호가 부여됩니다. 사실 저희가 학교에서 사실 그 엑셀 파일에다가 가나다 순으로 번호까지 다 이제 부여된 파일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나이스에서 여기서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한번 대조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반편성은 반을 여기서 넣어주시고 반 번호 부여 작업하시고 이제 반편성 결과를 조회하시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명이인만 좀 잘 봐주시고요. 그 동명이인이 이제 있을 때는 뭐 학기 중에 반 변경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동명이인을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어쨌든 여기 두 개 중에 태기를 하셔가지고 반편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은 많이 걸리진 않겠지만 정말 이제 꼼꼼하게 잘 봐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능들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거의 안 쓰는데 혹시 이제 생년이나 또는 이제 성명으로 반편성을 하기도 합니다. 작업 실행 누르면 나이스에 자동으로 반편성을 해주는데요. 뭐 중학교에서는 좀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자, 또는 성적으로 반편성을 이렇게 해주기도 하는데요. 사실 저희 특성화고는 이미 이제 반배정이 다 이제 거의 끝난 상태라 여기서 이제 성적을 가지고 와서 반편성을 해주는 안에서 내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반편성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뭐 수강 시청에 따라서도 반편성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요거 활용하시는 학교는 활용하시고요. 아니면 저는 주로 이제 파일 업로드를 통해서 이미 정해진 반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끝나면 진급자 학적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학적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따가 이제 강조를 하려고 했는데 정말 중요한데, 자, 진급자 학적 반영은 올해부터 1, 2, 3학년이 모두 3월 1일자부터 반영이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기준했을 때는 작년에도 이 업무 하셨던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작년에는 1학년 입학식 날짜로 학적 반영을 하셨잖아요. 3월 2일자. 올해는 3월 4일입니다. 근데 올해는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 바뀌면서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 3월 1일자로 학적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그 학적 반영일을 수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학적 반영을 3개학년 모두 다 3월 1일자로 해주시고요. 이번에 생기부 기재요령 보셨나요? 그 파일 보니까 학생자치의 재임 기간도요,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 3월 1일부터 똑같이 이제 가게 됩니다. 그 생기부에 입력할 때도. 그래서 그 학적 반영을 3월 1일자로 해주시는데,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반편성까지 다 끝내놓고요, 진급자 학적 반영을 좀 나중에 합니다. 저는 3월 1일 이후로. 뭐, 어떨 때는 3월 4일에 입학식 날 출근해서 아침에 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중간에 뭐 3월 1일에 갑자기 어떤 학생이 자기 이제 뭐 이사를 가게 돼서 이제 뭐 저희 학교 특성화고 입학하지 않고 뭐 다른 학교로 일반고로 가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중간에 학적 변동이 생기더라고요.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후기 배정도 있고 그래서 일단 학적 반영을 할 때는 승인 요청을 먼저 하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하게 되면 저희 승인 요청에 있는 모든 분들께 기결 취소를 이제 또 요청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저도 이제 몇 년 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적 반영은 좀 천천히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학적 반영하기 전이면 아까 저희가 입학 관리에서 자, 만약에 중간에 그 학생이 다른 학교로 간다. 이제 그러면 그 학생을 비대상으로 하시거나 또는 삭제를 하셔도 됩니다. 뭐 잘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삭제를 하시던지 비대상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학생에게 이제 얘기해서 이제 중학교에서 그 전출가는 그 일반고로 중학교 자료가 전송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안내는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그 학생을 저희가 입학을 시켰다가 전출을 보내는 게 입학시나 전출을 보내는 게 조금 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만약에 입학 전에 전출을 가는 학생이 있다면 학적 반영 승인 요청하지 마시고요. 조금 기다리셨다가 그 학생을 삭제를 해버리시고요. 진짜 좀 번거롭게 하면 삭제를 하시고, 다시 이제 아까 저희가 진급 대상자에서 반편성을 했잖아요. 반편성을 해서 그 학생의 번호를 또 그 학생 번호가 중간에 빠지면 또 나머지 학생들 번호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 학생 번호 바꾸는 작업까지, 이제 여기 이제 엑셀 파일을 수정하는 작업까지 하셔가지고 학적을 반영하시는 게 학기 초에 여러 가지 이제 나머지 전출 처리하는 것보다가는 덜 번거롭다. 네,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미리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승인 요청이랑 학적 반영을 3월 1일 이후에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자주 물어보시는 게 어, 학적 반영을 한다고 해서 그 학생 학부모들이 이전 연도 생기부를 볼 수 있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학적 반영은 선생님들이 하시는 그냥 고유 업무시고요. 자, 학적 반영을 하신 다음에, 자, 생활기록부에 와서, 자, 2024학년도로 돌려지는 거는, 이제 교무학년도가 2024학년도 1학기로 돌려지는 거는 3월 1일자입니다. 3월 1일이 되면 자동으로 교무학년도가 2024학년도 1학기가 되고요. 그래서 3월 1일 이후에 여기서 뭐 생기부 담당자나 담임교사가 이 학생의 생기부를 전체 반영을 합니다. 계약한 다음에. 그랬을 때 전체 반영을 해서 현재 학년으로 2학년이면 2학년으로 현재 학년으로 생기부를 생성했을 때 학생과 학부모님이 뭐 학부모 나이 서비스에서 이전 연도 생활기록부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또는 지금은 정부24에서 또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적 반영이라는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뭐 생기부가 미리 뭐 보여서 뭐 곤란한 학교가 있었다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아마
교무 학년도를 2024학년도로 빨리 돌리셔가지고 생기부를 생성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굳이 그 이전 연도에 그 했던 생기부 내용이 보실 수가 없게 됩니다. 학생 학부모님께서는. 그래서 그런 나이스가 그런 작업으로 된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적 반영까지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연수 자료를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교육감 전형은 도교육청에서 일괄 배정해 주며, 자, 본교 등록된 학생이 아니면 삭제하시라고 되어 있고요. 아까 재학생 탭, 졸업생 탭, 기타 탭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해서 전체 입학생 수를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고교 입학 시스템 화면인데요. 지금 검정색으로 보일 겁니다. 설정해서 테마 설정하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화면과 같이 하얀색으로 보이고요. 지금 여기 메뉴 흐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권한을 받으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권한 있으신 분께 요 합격자 다운로드를 하셔가지고 CSV 파일을 전송해 달라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까 일괄 추가하는 화면이고요. 요 그대로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CSV 파일을 다운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면 여기 중학교 학교 코드고요. 여기 학생명, 여기 반 번호 같아요. 중학교에서 오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제 CSV 파일에 반이 한 자릿수여서 이제 했는데 어쨌든 업로드는 정상적으로 잘 되더라고요. 지금 연수물에 되어 있는데 일단 그 받으신 파일을 그대로 업로드 하시고요. 바디 한 자릿수여도 업로드가 잘 되는 거 저는 확인을 일단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그 한번 파일을 CSV 파일 열어보시면 이렇게 네 가지 정보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 중학교 학교 코드, 학생명, 반, 번호 이렇게 네,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이 파일을 아까 여기서 여기서 일괄 추가 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화면이고요. 나머지 이제 두 번째 줄 보시면 뭐 특수학생이나 졸업생, 그다음에 전국 단위로 선발하는 학교에서는 나머지 그 학생들을 개별 추가해서 전송 요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개별 추가하시고 그 뭐 지방에 있는 학교도 다 전송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송 요청을 이제 하시면 자료가 전송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급 대상자를 아까 이제 생성하는 화면이고요. 아까 저희 학교는 생성이 돼 있어서 그런데 지금 보이는 화면과 같이 진급자 학적 반영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생성을 클릭하시면 진급 대상자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괄 반편성을 하시는 게 제일 편하시다. 그래서 일괄 반편성을 일단 입학생, 재학생 파일을 두 개를 내리게 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반코드 두 자리, 이거는 반드시 두 자리여야 되거든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한 자리는 안 되더라고요. 반드시 두 자리로 하시고 01을 했는데도 입력이 안 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셀 서식에서 텍스트로 바꾸시면 그대로 01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업로드를 해주시고요. 입학생도 마찬가지로 반코드는 두 자리, 그다음에 진급 반번호 해서 업로드를 해주시는 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자, 개별 반편성을 하시겠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여기 제일 아래쪽에 4번에 진급반만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1반부터 막 12반까지 있으면 사실 반이 많기 때문에 힘들게 하시지만 뭐 1000명 정도는 하실 수 있으시다면 여기서 그냥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급반을 설정하시고요. 자, 개별 반편성을 하시면 반드시 반 번호를 부여하시라. 반 번호를 부여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반번호도 수정도 변경도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괄 반편성은 여기 반번호가 이미 이제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회하셔가지고 필요한 선생님들께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 드릴 때 여기 기준 성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거 드릴 때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성적 부분을 뭐 엑셀 파일로 다운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엑셀로 저장하시되, 이 성적 부분을 잘 삭제를 하시고, 이렇게 주시고, 이 성적이 공개돼서 이제 저희가 곤란하지 않도록. 네. 이게 반편성 결과 조회 보시고요. 기준 성적이 들어가 있으면 이 셀은 빼고 이제, 네. 빼고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적 반영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2, 3학년 모두 3월 1일자로 학적 반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이전 작업은 승인 요청입니다. 승인 요청을 뭐 교무부장님,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학교의 내규에 따라서 승인 요청을 해주시고요. 학적 반영을 3월 1일자로 하시면 됩니다. 학적 반영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지금 3학년이 비어 있잖아요, 학교에. 졸업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3학년을 먼저 누르시고, 2학년 누르시고, 1학년 누르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뭐 순서는 상관없이 1학년을 먼저 눌러도 나이스에서 오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학적 반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24학년도 3월 1일이 되면 자동으로 교무학년도가 2024학년도 1학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여기 전체 반영을 하시면 학생 학부모 서비스에서 이전 연도 뭐 생기부 내용을 서술형 항목을 학생과 학부모들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학적 반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작업들이 있고요. 지금 연수 자료에 그 업무 절차가 잘 나와 있죠. 이제 이렇게 확인하셔가지고 업무 절차를 보시면 되고요. 자, 학급 교사 담임 편성까지 안내를 드리라고 1교시에 연수물이 있어서 요거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안내 드리기 전에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 2교시에도 말씀드리고 3교시도 말씀드릴 건데, 저희가 학적 반영 선생님들이 3월 1일자로 3월 이후에 뭐 하시잖아요. 근데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3월 2일이 이제 입학식이전 학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3월 2일이. 그러면, 3월 2일 이전, 3월 1일에 갑자기 이전 연도 생기부의 내용이 수정할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입학식 이전 날 학기가 시작하기 3월 1일, 3월 2일일 때 이전 연도로 2023학년도 2학기로 기준 학기를 돌리면 생기부를 마감을 풀어서 수정이 가능했었어요. 이전 연도까지는. 근데 올해부터는 4세대 나이수로 바뀌고부터는 그게 안 된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는 이전 연도에 어떤 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도 수정하실 수 없고요. 완전 다 마감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정정대장을 쓰셔야 되는데, 혹시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학적 반영하실 때 생기부 담당 선생님께 생기부 확실하게 마감되신 거죠? 이제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시고요. 생기부가 3월 1일부터는 완전 수정이 안 된답니다. 뭐 작년에는 3월 3일까지 이전 학기로 돌려서 수정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3월 1일부터 이전 학기로 돌려도 수정이 안 된답니다. 선생님, 생기부 마감 확실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안내를 한번 드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세대 나이스부터는 그렇게 처리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안내해 주시고요. 저 담임을 한 번만 요거까지 1교시가 담임 권한 편성 관리까지 한 번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수 끝나고 그 등록부 만족도 조사 있으니까 제가 채팅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담임 교사는 교육과정 탭에 있고요. 그 담임 편성 관리입니다. 저희 학교는 학교마다 업무 담당자가 다르고요. 이제 어쨌든 누가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저희는 이제 그 권한관리 담당 선생님께서 담임을 하십니다. 담임 편성 관리를 하시고요. 여기서 담임을 그냥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갖고 가시면 됩니다. 드래그 하셔가지고 갖고 가시고 학생부 반영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담임교사 편성. 담임교사 편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분이 임시 선생님이라, 네. 이렇게 끌고 가셔가지고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요것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저 주로 질이 들어오는 게, 가은공 선생님이 1학년 일반 담임이었는데, 갑자기 휴직을 하시게 돼요. 교권서 선생님으로 담임이 바뀝니다. 자, 여기 담임이 한 자리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 교권서 선생님을 똑같이 1학년 일반에 가지고 가시고요. 여기서 이력 추가를 하시면, 예를 들어서 5월 1일자로 이력 추가를 하시면 그 학생들 생활기록부에 보면은 담임 변경 사항이 나오잖아요. 두 줄로 이렇게 세로로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됩니다. 자, 근데 요게 이제
이력 추가를 이제 선생님이 이제 깜빡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냥 교권서 선생님 바뀌었다. 그러면 그대로 그 반 학생들은 3월부터 교권서 선생님이 담임한 걸로 해서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기본 학적 관리에 들어가면, 기본 학적 관리에 들어가면, 자, 여기 학년 반 이력 조회에서 담임 선생님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록을 하시고요. 등록을 하시고, 담임 선생님을 이렇게 추가해서 더 나오게 할 수 있고요. 자, 담임 추가를 하셔가지고, 담임 찾기를 하시는데, 퇴직한 교원도, 만약에, 그 선생님 담임에 추가해야 되는데 퇴직해버리셨어. 네, 그분도 등록 가능합니다. 퇴직한 교사도 여기서 찾으셔가지고, 그 학생이, 담임 선생님이었던 분들을 누가 기록할 수 있도록, 변경 기록을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아까 담임 편성에서 놓치셨다면, 기본 신상관리 학년반 이력 조회에서 담임을 추가하시라고 혹시 뭐 누가 물어보시거나 담당하신다면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쉼표로 들어가는 경우는 복수 담임 경우거든요. 지금 특성화고에서 지금 복수 담임 많이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수 담임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담임 편성에 와서 자, 요 선생님 1학년 1반을 체크하시고요. 복수 담임을 추가하시고 다른 선생님을 끌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반에 두 분 이렇게 해서 복수 담임 3명인가요? 자, 삭제할게요. 다시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1학년 1반에 복수 담임 추가하시고요. 1반에 복수 담임이 두 분. 네, 이렇게 이제 끌고 오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처럼 쉼표로 이렇게 복수 담임은 나오게 되고요. 여기 이제 담당 학생 관리라고 해서 학생들을 또 나눠줄 수 있는데요. 나눠줘도 이 두 분한테는 모든 학생이 다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담당 학생 관리 요 메뉴는 굳이 이제 뭐 하지 않아도 되는 메뉴이다. 일단 이렇게 안내를 드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담임 편성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편성하신 다음에 이 편성하신 분이 권한관리 여기 마이 페이지 기본 메뉴에서 권한 관리로 들어오셔서 교무자료 권한 승인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메뉴의 권한 관리에서 담임 편성에 학년반에서 이 부분을 승인 요청을 하는 거죠. 그 담임 학급 단위 권한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학교의 뭐 내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교장 교감 선생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보통은 교장 선생님까지 반드시 결재를 받거든요. 교장 선생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상신을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거를 교장 선생님이 결제하는 순간 담임 선생님들 여기 화면에 학급 담임이라는 기억나시죠? 교과 담임처럼 학급 담임이라는 대메뉴가 생성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담임 편성 관리까지 하시는 선생님이라면 지금 보여드린 것 같이 담임 편성하시고 권한 상신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여기까지 1교시 입학과 진급처리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